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광주 충장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값 임대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광주 충장로. 하지만 거리마다 건물 1층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 건물의 경우 한 개 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층은 20년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에 달합니다. 400여 개의 점포 중 88개가 공실입니다. 8년 정도 판매하면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죠, 사실. 보다 못한 충장로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을 놀릴 바엔 차라리 임대료의 절반을 받고서라도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상인회 건물주들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상가를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예비 상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인해서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충장로 점포가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풀면서 활력을 되찾았던 지역경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반값 임대가 지역 전체 상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충장 상권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상권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값 임대가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데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어진 내란 사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옆 동네 경남 지역의 가계부채 상담 건수를 봤더니 내란 전과 비교해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의 가계부채 상담센터. 담당자가 얼마 전 개인 빚 문제로 상담을 했던 이와 통화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시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같이 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 일정이 좀 잡히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빚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한 가계부채 상담센터는 12.3 내란 이후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란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12월부터는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경제가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연말 특수를 기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국민들이 약속과 회식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처럼 내수 침체에 12.3 내란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영향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2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4.3% 줄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 사업소득도 7.9%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하위 20%의 약 10배인 1,119만 원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0.5, 9.8% 늘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중소상인이나 취약계층은 경제 전반의 침체와 물가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나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또 물가 상승 등 이른바 먹거리 인플레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식비 부담이 5년 사이에 38%나 뛰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와 고환율 등 올해도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목포 임성리와 보성을 잇는 철도가 20년 넘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 순천을 거쳐 부산까지 있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면 서울뿐 아니라 경상도까지 반나절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영암군 월출역입니다. 목포에서 영암을 지나 장흥과 보성을 잇는 82.5km 길이의 철도 1조 6,44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 임성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새로운 역사와 철길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공사는 예산 문제와 설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다 23년 만인 올해 마침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산도 쪽에 우리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부산을 경유해서 동해안 쪽을 둘러보지 않을까도 싶어요. 목포 임성리부터 보성을 잇는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200km. 현재 전체 공정률은 99%입니다. 수요가 관건인데 영암과 강진, 장흥 등의 새로 생긴 기차역들이 중심지와 거리가 멀다 보니 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보성까지 2시간 16분 걸렸지만 새 철도가 개통되면 절반인 1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산과 부산을 잇는 철도망까지 완성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여정도 대폭 단축돼 서울뿐만 아니라 경상도까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경전선까지 완료가 된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3분 걸리던 열차 시간이 2시간 24분으로 4시간 이상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에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KTX 이음 등 고속열차가 하루 2차례 이상 운행될 예정. 목포와 보성을 잇는 철도는 종합 시험 운행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8월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무안군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3마리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과 어제 영암군 4곳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는데 오늘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은 영암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영암과 무안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나주시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1,600여 곳 우제류 농장의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오늘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백신 접종과 소독을 즉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